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보충 수업이죠. 어저께 입시 면접에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수업을 못하고 오늘 하루 연기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그래프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그 GPS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거에서 사용되는 이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거기에 들어간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각각의 도시들 간의 이 그 최단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최단거리인데 최단거리의 거리를 산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어디를 경유하는지는 출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유지에 대한 거를 출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거리 계산하는 것까지만 이 수업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 이 all pairs shortest path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을 따라서 플로이드의 이 최단거리 알고리즘이다라고 하죠.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단 거리 알고리즘이고 이 정점과 정점 사이의 최단 거리 알고리즘이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방향이 있는 그래프다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각각의 그 도시와 도시 사이에 또는 이걸 일반화시키면 정점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정점과 정점 사이에 가중치가 주어져 있고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갖다가 디렉티드 그래프 또는 다이렉티드 그래프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걸 줄여서 다이그래프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G라고 나타내니까 정점들에 대한 집합과 그 다음에 연결선들인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크라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각각의 아크에 가중치가 주어 있는 걸 길이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길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차가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라든지 또는 비용까지 생각할 수 있죠. 톨게이트를 지나냐 안 지나냐라고 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이런 주어진 그래프에서 뭐를 찾냐면 최단 거리, 정점 사이에 최단 거리를 갖는 거죠. 최단 이 거리에 뭐 비용을 그죠. 비용. 그래서 비용은 이 길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length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산출하는 알고리즘이다. 자, 원칙은 뭐냐면 비용 산출하는 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점이 4개인 경우에 대해서 하고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그래프 표현을 이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이 인접 행렬로 나타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접 행렬로 표현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 표현되죠. 물론 그래프에 해당되는 크기가 이 2배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고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자, 1번 정점과 2번, 3번, 4번 4개의 정점이 있고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5라고 그랬었고요. 2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50이 들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비용 15, 2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5, 그 다음에 3에서부터 보면 3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30이 들고 그 다음에 4로 가는데 비용이 15가 들어요. 4에서 보니까 4에서 3으로 가는 길이 있고 비용이 5가 들고 그 다음에 4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15가 든다. 자, 이때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우리가 최초의 인접 행렬로 나타냈을 때 초기의 인접 행렬을 뒤에 아래 첨자 0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점이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1, 2, 3, 4 안 써도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편의상 우리 처음 한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정점, 그러니까 각각의 행을 시작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한다면 1번 정지에서 1로 가는데 이 화살표가 자기도 가는 게 없죠. 그래서 비용은 0. 그다음에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요거죠. 5라고 하는 비용이 들었고 1에서 3으로 가는 직접 갈 수 있는 비용 거리가 없죠. 직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희 이 바로 연결돼 있는 직통 거리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 1에서 4로 가는 것도 이 경유지 없이 바로 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 자, 그다음에 2번에서 시작해서 2번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나와 있죠. 얼마였냐면 50. 2에서 2로 가는 건 없으니까 0. 2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15가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2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요거죠. 5. 3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30이 들었고요. 3에서 2로 가는 데는 직선 거리가 그 연결선이 없죠. 아크 따라서 무한대. 3에서 3으로 가는 데는 뭐갈 필요 없으니까 0이다라고 가정하고 3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은 15가 든다. 자, 4에서 보게 되면 4에서 1로 가는데 15라고 하는 비용이 들었고 4에서 2로 가는 길은 없죠. 따라서 무한대. 또 4에서 3으로 가는데 이거죠. 5. 4에서 4로 가는 데는 없죠. 자, 그래서 뒤에 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냐면 이 i라고 하는 정점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i라고 하는 정점에서 j로 가는 이 길이죠. 그래서 길을 갖다가 패스라고 영어로 하니까 패스로 길이라고 하는 걸로 이 당시에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경유지를 하나도 통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경유지 어떤 정점을 거치지 않는 그다음에 경로 또는 이 그 선이 있는 거 아크다. 또는 이 아크 가중치에 해당되는 걸 얘기한다. 자, 이걸 갖다가 뒤에 0이다. 그럼 뒤에 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똑같이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행과 4개의 열로 구성한다라고 이거는 뭐냐면 i라고 하는 정점에서 시작해서 이그 j라고 하는 정점을 가는데 이 사이에 가는데 지나가는 이 최단 거리를 어떻게 되냐면 이 여기 아래 첨자 1이다라고 한다면 정점 1을 갖다가 이 경유한다라고 그래서 경유를 반드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향이 있는 거니까 아크라고 그냥 영어로 쓸게요. 아크 가중치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가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시작 정점이다라고 하고 목적지의 정점을 이 열로 표현해서 1, 2, 3, 4, 4개가 있겠죠. 그러면 1에서 2로 가는 거는 1이라고 하는 정점을 경유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데 당연히 2를 통과하니까 뭐 고려할 게 없고 이제 1에서 3으로 가는데 2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를 통과해서 가는데 1에서 3을 가는 정점 중에 이 2를 통과하는 거. 그래서 2를 통과한다 그러면 이거 바로 2하고 3이 있으니까 2를 그냥 가죠. 그래서 똑같은 무한대. 그다음에 1에서 4로 가는데 1을 정의하는 거니까 당연히 1을 썼으니까 이것도 변함이 없을 때다. 자, 2에서 1로 가는 것도 1번 정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값일 테고 2에서 2는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2에서 3으로 가는데 그 15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어요. 근데 1번을 경유해서 가는 게 좋으냐? 2에서 1로 1에서 3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2에서 1로 가는데 50이 들고 그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데 무한대 비용이 들죠. 그래서 1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2에서 1로 가는데 50,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데 무한대. 이건 무한대 방에 나오니까 이 15 원래 그 바로 연결된
요 비용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2에서 4로 가는데 한번 볼까요? 2에서 4로 가는데도 2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직접 가는 것이 좋은지 2에서 직접 가는 데는 5라고 하는 비용인데 2를 거치게 되면 벌써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 따라서 그냥 직접 가는 것이 좋겠다. 3번에서 1로 가는 것도 그냥 변화가 없는 거 그냥 쓸게요. 3에서 2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2로 가는 경우에 1을 경유해서 가자 하죠. 1을 경유해서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3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30,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데 5.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3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이미 산출됐어요.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데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5.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35가 되죠. 그럼 무한대에 원래 있던 값하고 35하고 비교하면 35가 더 작죠. 그러면 1로 비용이 산출돼서 가는 것이 1번 정점을 경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변동사항이 없는 건 그냥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4에서 2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보죠. 4에서 2로 가는 경우 요 경우 근데 경유지를 어딜 걷냐면 1번을 경유해서 가자. 4에서 2로 갈 때 무한대 직접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1번을 경유하게 되면 4에서 1로 가니까 15.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데 5. 다시 말해서 4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15가 나왔고 1에서 2가 나오는 비용이 5가 나왔죠.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니까 15하고 5를 더하니까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변동사항이 없는 거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계산 값이 얻어지는 거를 찾을 수 있었죠. 35 다른 색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제 됐는데 물론 경유지에 대한 거가 이 그 알고리즘에 빠져 있는데 좀 더 추가한다면 이 경유지에 대한 것까지 넣으면 훨씬 더 어디를 경유하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패스라고 하는 하나의 이 행렬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와 같이 1, 2, 3, 4가는 시작점과 목적지에 해당되는 걸로 정한다면 최초의 그 모든 이 정점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위에 걸로 또 지울게요. 이것도 패스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가장 최초에 나왔던 패스 이것도 그냥 패스 0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처음에는 다 경유지가 없죠. 따라서 경유지가 없으니까 이와 같이 공집합에 해당되는 파이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유지가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경우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 색깔이 바뀐 부분이 있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35 값하고 그다음에 그 하늘색이라고 하나요? 그 20이라고 바뀐 부분만 값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그 패스에 해당되는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똑같이 이 그 파이 값을 주면 될 테고 이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게 경유지가 얼마였냐면 1번 경유지를 거쳤고 여기도 이 경유지 1번을 거쳤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했냐면 3에서 1로 1에서 2로 이렇게 가란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4에서 1로 1에서 2로 이렇게 가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 갖다가 경유지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D0까지는 됐고 이제 D2라고 하는 비용이 이 현재 최소 비용으로 산출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 단계로서 이 D2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5였고, 그 다음에 D2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D2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개의 시작 정점과 이 목적지 정점 이 네 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이때 이제 이 D1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정점 I에서 시작해서 J로 지나가는 쇼티스 패스 최단 거리 이 최단 거리로서 정점 1과 2를 통과할 수 있는 거다 하죠. 통과할 수 있는 패스 또는 아크의 가중치 값을 계산해 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패스에 이번 2번 패스라고 하는 걸로 아래 참자 2로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패스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D1에선 1번이라고 하는 이 정점을 경유하는 거에 따라 한다면 이제는 1과 2를 경유해 주는 거니까 1과 2, 1에서 2로 가는 건 1과 2니까 그냥 변동사항이 없겠죠. 이건 그대로 되고 1에서 2는 1과 2를 다 쓰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요거를 색깔을 지울게요. 이게 1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2였고 그냥 이렇게 됐었죠. 이게 2. 자, 이렇게만 할게요. 그러면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에 현재 무한대였는데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죠. 자, 요거 무한대 값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에서 3으로 갈 때 경유지 2까지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1과 2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1에서 3으로 가는 이 부분에 직접 가는 길이 없었는데 2번을 경유해서 가자. 2번을 경유해서. 그러면 이와 같이 1에서 2로 가는데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였냐면 5. 그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냐면 2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15가 나왔었죠. 여기 지워졌으니까 다시 쓸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 2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보니까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와서 아까 무한대보다는 더 작은 값 20을 쓰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길이가 변한 데가 없는데 여기는 경유지를 어디를 통과했냐면 2번을 통과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에서 4로 가는 부분에 대한 걸 볼게요. 자, 1에서 4로 가는 부분을 보니까 무한대 값인데 2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지 보자. 1에서 4로 가는데 무한대인데 2를 경유하게 되면 1에서 2를 경유하게 되면 5였고 그 다음에 2에서 4를 경유하는데 비용이 5였죠. 두 개를 더하니까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 그리고 그때 경유지가 어떻게 되냐면 2번 경유지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변동 사항이 없는 건 그냥 쓸게요. 그래서 50이고 0이고 15고 그다음에 여기가 5. 그래서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경유지에 해당되는 것도 다 이전하고 동일한 그 값이 들어가 있다. 자, 여기도 30, 35 변동 사항이 없는 거 그냥 쓸게요. 자, 15. 네, 15고 따라서 아까 계산하기를 경유지가 산출된 부분이 있었죠. 따라서 여기가 변동사항이 없고 일이행값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기도 저희 변동사항이 없는 거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20이고 그 다음에 5고 0 따라서 이전 값 그대로 쓰니까 이렇게 해서
D의 아래 첨자 2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정점 1과 2를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 최단 거리의 비용이 산출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또 이번에는 정점 1과 2와 3을 경유해 주는 거. 그래서 다 경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개의 정점을 다 통과할 수도 있고 그 중에 몇 개만 통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가중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3에 해당되는 걸로 나중에 해볼게요. D3. D3에 해당되는 것도 이그 4개에 해당되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패스를 3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디를 경유할 것인지에 대한 그 경유지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 보자. 그러면 뒤에 3이라고 하는 이 그 행렬은 뭐를 나타내냐면 I라고 하는 정점에서 이 J라고 하는 정점으로 가는 이 최단 거리죠. 이 최단 거리로 이번에는 정점에 해당되는 건데 이미 1, 2까지 통과된 거고 이제는 정점 1, 2, 3을 경유할 수 있는 거. 통과 가능한 이 그 아크라고 하는 거의 가중치 값이죠. 그 중에 2라고 2는 이미 끝났으니까 바로 3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D2에 해당되는 아래 첨자 2, 그 행렬에 대한 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다. 돼요. 자, 그러면 이게 5였죠. 0이 아니라 5인데. 1에서 1로 가는 건 0이었고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패스에 해당되는 것도 변동사항이 없는가 그대로 쓰면 될 테고 자, 2에서 1로 가는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2에서 1로 가는 경우 자, 2에서 1로 가는 경우 현재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어요. 근데 3번도 경유할 수 있대요. 그러면 2에서 3으로 3에서 1로 가는 거. 그러면 2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15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3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오냐면 3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45고 2에서 1로 직선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계산하면 50이 나왔으니까 이거 45로 가는 것이 훨씬 낫겠죠. 따라서 이 비용은 45라고 하는 거고 어디를 경유하냐면 3번을 경유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3번을 경유하게 되면 훨씬 더 짧은 거리로서 갈 수 있다라는 게 산출됩니다. 자, 여기도 변동사항이 없는 거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패스에 해당되는 것도 변동사항이 없죠. 자, 3번에서 1로 가는 경우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30이고, 그 다음에 35, 0, 15. 자,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전에 있던 거 그냥 이 패스에 해당되는 것도 옮겨 쓰면 될 거고. 다시 이것도 맨 마지막에 4로 시작하는 것도 변동사항이 현재는 없다. 따라서 1, 파이, 파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죠. 자, 그래서 정점의 개수가 4개가 있으니까 이제는 1, 2, 3을 경유했으니까 이번에는 1, 2, 3, 4를 경유하는 것까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나온 행렬의 아래 첨자는 4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3번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4번 정점에 해당되는 걸 통과할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행렬 하나 더 만든다면 요거를 아래 첨자를 4라고 하는 걸로 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것도 패스에 해당되는 거를
4번에 해당되는 걸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 첨자 4, 패스도 4.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과 2만 통과하는 것이 1, 2, 3, 4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정점 뭐를 두냐면 1과 2와 3과 4. 그래서 정점에 그 1, 2, 3, 4를 통과할 수 있는 최단 거리를 찾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그 D3이라고 하는 이 그 행렬을 이용해서 이 3번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그 4번 행렬에 대한 걸 찾는다. 그러면 이제 이 변동사항이 없는 건 그냥 제가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고 이 부분을 하나 볼게요.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 자, 1에서 3으로 가는 경우에 현재 어떤 비용이 나오냐 하면 1에서 3으로 가기 위해서 정점 4를 통과한다 그러면 1에서 4를 가는 걸로 한번 볼게요. 1에서 4를 가는데 비용이 10. 그 다음에 4에서 1로, 이 4에서 3이죠. 요 비용이 나오죠. 4에서 3.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20하고 비교해보면 15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여기는 이 15라고 하는 걸로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때 이제 통과되는 정점이 어떻게 되냐 하면 4라고 하는 걸 통과되죠. 이미 2를 통과하고 있었으니까 2 다음에 4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건 물론 제가 이 그 소가로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 그 어떤 이제 차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 1에서 2로 가는데 현재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1에서 4로 가는데도 경유지 2를 통과하는 건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비용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45라고 하는 여기 노란색으로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보죠. 2에서 1로 가는 부분에 대한 건데 4를 경유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에서 1로 가는데 4를 통해한다면 2에서 4를 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죠. 그다음에 4에서 1로 가는 부분이 요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그때는 어디를 경유하냐? 이 그 4를 경유해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그래서 이 3과 4를 통과하는 거냐라고 해서 4를 경유하게 되면 여기 훨씬 더 이 그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그 옆에 거는 변동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15가 나왔는데 이 15가 나온 것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2에서 3으로 가는 것이 이 4를 경해서 간다 그러면 2에서 4로 일단 가죠. 요거죠, 요거. 그다음에 4에서 3으로 가면 요거죠. 두 개를 더하면 10이 되죠. 따라서 여기 비용이 10이라고 들고 이때 경유지는 4를 통과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건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드 변동사항이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냥 적도록 할게요. 변동사항이 없는 거. 여기는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동일한 거 아래에서 그 D3에 해당되는 거하고 관련된 패스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1, 파이, 파이. 그 다음에 여기도 15, 20, 5 변동사항이 없죠. 파이 1, 파이, 파이 이렇게. 그래서 최종 답이 원래 이거 비용만 산출한다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최종 최단 거리를 산출하는 비용 값이 되고 추가로 이 부분은 추가로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모든 정점과 정점 사이에 최단 거리의 비용을 산출해 주는 알고리즘이고 추가한다면 이 알고리즘에다가 패스까지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렇다면
찾아보도록 하죠. 알고리즘 어떻게 되느냐.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다. 최단 거리 알고리즘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알고리즘에는 방향이 있는 그래프다라고 했죠. 거기다가 가중치가 있다 그랬어요.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줄여서 디렉티드 그래프를 다이그래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그래프고 이 정점들의 집합과 아크 집합과 가중치에 해당되는 걸 랭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행렬을 이제 그 아래 첨자로서 초기값 뭐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그 위에 첨자로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첨자라고 이 첫 번째 쓰는 아래 첨자 첫 번째가 이 시작하는 정점의 위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점의 위치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같은 데서 같은 자로 간다면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이 들질 않죠. 그래서 같은 도시에서 같은 도시로 간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항상 0이다. 그다음에 I라고 하는 정점에서 J라고 하는 정점으로 가는데 위에 초기 상태는 어떤 값이었냐 하면 초기 상태에 주어져 있는 이 거리상의 비용이죠. 그래서 I라고 하는 정점에서 J라고 하는 거에 가중치 값이다. 그럼 이 상황에서 I에서 J로 가는데 K라고 하는 경유지를 거쳤을 때 비용은 어떻게 산출되냐 하면 비교를 했었죠. 이미 산출되어 있는 행렬의 값하고 그 다음에 경유지를 거쳤을 때 비용을 비교해서 작은 걸 고르게 되죠. 따라서 미니멈은 뭐냐면 이미 전 단계에서 I에서 J로 가는데 비용에 그 산출된 비용값, 최단거리 비용값. 그러니까 전 단계니까 K-1일 테고 현재 다음 단계가 K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현재 단계가 K면 다음 전 단계는 K-1로 표현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경유지를 K라고 하는 정유지를 거쳤을 때 아까 이 그 아래 첨자로 표현된 거하고 경유지하고 일치가 됐었죠. 따라서 I라고 하는 거에서 K라고 하는 경유지를 거쳤을 때 비용과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경유지에서 J라고 하는 목적지까지의 비용인데 이때 산출된 행렬은 어떤 거냐면 전 단계에서 산출된 행렬의 값이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 비교해서 더 작은 걸 찾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쓰면 되겠다. 자, 알고리즘은 이 이름을 플로이드라고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이드. 그리고 원래 주어져 있는 게 아크라고 주어져 있었고 산출되는 행렬이 D라고 하는 걸로 산출된다. 그렇죠. 자, 이때 어떻게 냐면 이 뭘로 그 그래프를 펴냈냐면 인접 행렬로 그 그래프를 펴내죠. 그리고 이때 그래프는 0과 1이 아니라 가중치 값이 주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뭘로 표현되냐면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뭘 하냐면 초기값에 해당되는 걸 줘야 되겠죠. 이와 같은 거. 그래서 초기값에 해당되는 걸 주기 위해서는 정점이 이 n개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점의 개수를 n개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점의 번호를 n까지니까 n 이렇게 쓰면 되고 번호를 증가시키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들이 원래는 숫자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를 갖다 이제 이름을 낸 걸 숫자로 대응시켜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I라고 하는 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J라고 하는 정점까지 그러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1에서 2일 수도 있죠.
그래서 1에서 3일 수도 있고 1에서 n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for loop을 하나 더 쓰면 되겠죠. 그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di의 0에 해당되는 거는 이 위첨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i에서 j로 가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행렬 초기값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i에서 j로 가는데 비용을 쓰면 되겠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di의 j의 0, 이걸 산출해 주는 부분이죠. l의 i에서 j라고 하는 정점 i에서 정점 j까지의 이 거리를 산출해 주는 부분이다. 자,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점선에 맞춰서 그 다음에 조금 굵은 이 점선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장애로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작은 점선에 맞춰서 이번에는 경유지에 해당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어요. 경유지가 이 아까 그 예에서 보게 되면 4개의 정점이 있었고 경유지가 1번 경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을 경유했을 때 인계를 경유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1, 2, 3을 경유할 수 있을 때, 마지막 1, 2, 3, 4를 경유할 수 있을 때죠. 따라서 경유지를 K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면 경유지 정점의 개수가 N개다라고 한다면 이 1부터 시작가지고 경유지를 최대 N까지 경유했을 때 따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또 K값은 증가시키는 거로. 자, 그러면 이 시작에 해당되는 정점 1번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 그 n개까지 시작되는 위치가 정되는 시작 위치고, 이 시작 위치는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지에 해당되는 게 이 그 i에서 j로 가는데 경유지를 k라고 하는 걸 경유할 거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까 그 중요한 공식이 있었어요. 이미 산출된 바로 전 단계에서 산출된 이 그 수식 이런 게 있었죠. 이 I, J라고 하는 I에서 J로 가는 이 그 이제 최단 거리인데 경유지를 K라고 했을 적에 이거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썼냐면 이미 전 단계에서 산출된 이 그 최단 거리의 비용을 그냥 쓸 것인지 또는 경유지를 거쳐서 가는 거. I에서 K라고 하는 경유지를 거치고 다시 K에서 J라고 하는 경유지를 거친 비용. 다시 해서 두 개의 비용을 더해야만 했죠. 그리고 전 단계니까 K-1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이게 K 단계니까. 요거에 대한 걸로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뒤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물론 여기 대괄호로 쓰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겠지만 그냥 편의상 소괄호로 그냥 제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미니멈 값이니까 여기도 미니멈 산출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겠다. 어떻게 되냐면 이미 i에서 j로 가는 행렬 값 있죠. 가중치 값. 요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i에서 k로 가는 데다가 그 다음에 k에서 j로 가는 이런 행렬 값을 두 개를 더한 것 중에 더 작은 걸 고르면 되겠다. 여기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적도록 하죠. 여기 뒤에서 이 i라고 하는 정점에서 k라고 갈 때까지 비용뿐만 아니라 또 k에서 j로 갔을 때 비용 두 개를 더했을 때 비용과 원래 그 있던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더 작은 걸 고른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기에 해당되는 점선에 해당되는 걸로 끝났고 마지막 이 굵은 점선에 해당된 걸로 해서 알고리즘이 표현됐다. 자, 요게 제 그 플로이드 알고리즘이 다예요. 뭐만 하냐면 요거는 비용만 산출한 거죠. 자, 여기다 추가한다면 추가할 것은 뭐냐 하면 이 경로죠, 경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로를 더 추가해서 이 그 각각의 정점에서 정점을 했을 때 어느 경로를 거쳐서 가야지만 이런 비용이 나오고 그 최종적으로는 최단 거리에
최종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산출될 거다라는 것. 그래서 이 추가하는 이 경로까지 추가하는 건 제가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이걸 시험으로 내는 것보다는 숙제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워낙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 자료들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긴 해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그걸 참조는 하시되 여러분 나름대로 이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복잡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뭐가 얼마나 복잡하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에 걸치고 n개씩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일 때 n제곱, 2일 때 n제곱, 해서 n일 때 n제곱.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에 대한 거는 이 정점의 개수가 n개일 때 n의 3승. 여기서 이거는 정점 개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그 복잡도는 이 n의 3승이라고 하는 시간의 복잡도와 관련다. 자, 그러면 이게 이 그 실제 그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이 클래스에다 과제라는 실습 자료를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7이고. 해당된 걸로 올리고 공유하는 거를 이게 플로이드 알고리즘에 대한 거 우리 이 클래스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제 이거 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 자료 시에 들어가면 올려놨어요. 그래서 7개에 해당되는 실습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까지는 그냥 뭐 1, 2, 3, 4, 5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Q 다루는 것까지 자료 구조 시간에 했던 거고 4까지. 그다음에 5번부터 실습 5번부터는 그래프인데 실습 5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 이제 일부분 했고 그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6에 보게 되면 플로이드 알고리즘이에요. 초기 상태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와 같이 DIJ라고 하는 걸 갖다 제가 그냥 가중치라고 하는 웨이트라고 하는 걸로 줬죠. 이걸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한 것처럼 해서 웨이트를 대신에 D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 값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죠. 따라서 저는 이 가중치 값을 최대 999보다 더 클 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 무한대라고 하는 걸 INF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주고 999로 정했습니다. 정점의 개수는 7개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0에서 0으로, 0에서 1로, 0에서 2로 이렇게 해서 이 7개의 정점들에 해당되는 걸로 초기 행렬, 인접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접 행렬에 대한 가중치를 다 만들어 놓고 그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산출되는 부분인데 아까 제 그 예선 이게 D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됐고 이 주어진 건 A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여기 바꿨어요. 이게 D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다. 자, 초기값에 대한 거를 주기 위해서 여기 처음에 이제 인접 행렬에 해당되는 D 값을 찾기 위한 거 여기서는 A라고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스러우면 D라고 바꾸시면 되겠고 초기값 만들면 되겠고 직선거리에 해당되는 거죠. 직선거리가 아니라 이 경유지 없이 이 직통거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유지에 해당되는 건데 정점의 개수를 몇 개로 정했냐면 7개로 정했어요. 그래서 7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경유지가 0부터 시까지 7개가 되는데 여기 플로이드라고 하는 거에 이 상수 그 매개 변수로서 정점의 개수를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I라고 하는 데서부터 J라고 하는 정점을 가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떤 게 더 적게 드느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거죠. 아까 미니멈이라고 했는데 미니멈 대신에 if문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if문을 써서 만약에 이 그 두 개 경유지를 거쳤을 때 비용이 더 적게 든다 그러면 이 그 내용을 바꿔주면 되죠. 최소 비용을 바꿔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최소 비용까지 산출하고 나면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출력해야 되니까 비용값에 대한 것까지는 출력했어요. 그리고 정점에 해당되는 게 7개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보게 되면 숙제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 알고리즘에서 각 노드 사이에 최단 거리를 출력하도록 수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없었더니 너무 심심하다라고 하는 항의의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들 심심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요거와 알고리즘을 하나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되셨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6은 이렇게 됐으니까 하시면 되겠고, 자, 하나 더 해서 이 실습 5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 자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실습 5. 네, 이거는 그래프에 대한 거고, 이 그래프의 각각의 정점들을 갖다 방문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방문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걸로서 이 그, 이게 좀 잘 안 보이나? 화면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게 깊이 우선 알고리즘의 실습5에 해당되는 거고, 실습5에 깊이 우선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제가 이렇게 작성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가 아니라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고, 깊이 우선 depth for search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스택을 사용한다 그랬고, 내부상의 스택을 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와 같이 이제 재기 호출 방식이다. 그래서 DFS MH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썼으니까 이 함수가 자기 함수를 이름에 똑같은 걸 호출하게 되죠. 이런 방식을 가지고 쓰는 게 이 재기 호출이 되고 재기 호출 방식을 가지고 각각의 정점들을 쭉 방문하면서 이 방문하는 순서대로 인쇄가 돼요. 이건 한번 실행해 보시면 완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너비 우선 알고리즘은 이 Q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Q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Q에 해당되는 것들을 정의를 일단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각각의 그래프 만드는 부분이고 Q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 그 너비 우선 알고리즘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정도 범위 내니까 여기에 Q에다가 각각의 그 정점들을 집어넣고 방문한 걸 다시 그걸 팝시키죠. 그래서 그 팝시킨 걸 DQ라고 Q에다 넣는 걸 갖다 NQ라고 그랬어요. Q에 넣기, Q에서 빼기. 팝은 스택에 쓰는 거고. 자, 그래서 DQ하고 NQ 방식을 해서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걸로 해서 그 각각의 정점들에 해당되는 것을 방문하는 건데 여기는 조금 지금 모습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인접 리스트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보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래 메인 부분들은 그래프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맨 아래 부분에서 두 번째 이게 지금 이 이거죠. 너비 우선 방식으로 그래프를 방문하는 정점들을 방문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의 호출 부분이다. 겟 캐릭터는 뭐 이제 갑자기 화면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엔터 키나 어떤 키를 누를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게 되면 그 컴파일러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다른 수가 있어요. include 문이 stdio.h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특히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std lib를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여기다가 include 문에다 넣으시고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 문제 없이 실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눅스 환경에서 들어가냐, 윈도우 환경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헤드 파일이 어떤 건 이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실습 5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자, 일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쇼트 패스 알고리즘인데 좀 다른 형태의 쇼트 패스 우리가 이제 실제 여기는 뭐 그 각각의 정점과 정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거는 어디 이제 기차역의 역사에서나 다루는 문제, 철도청이나 아니면 이제 뭐 버스 회사에서나 이제 최단 거리를 간주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우리 내비게이터와 같은 데서 실제 사용한다면 시작 위치가 있어요. 내가 출발하는 있고 목적지가 있죠. 내가 서산의 한서대학교에서 출발한다면 시작 위치란 말이에요. 그 정점. 거기서부터 이 서울에 있는 어떤 이 영등포다라고 한다면 영등포에는 뭐 롯데백화점이다. 그럼 글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경유지를 거쳐서 가야지만 최단 거리를 갈 것인지를 나타내는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쌍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작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부터 나타내는 쇼트 패스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플로이드 알고리즘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발명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명가가 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이스. 근데 이 달서라고 있는지 DX라고 있는지는 제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질 않아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영어권 사람들은 다이사라고 읽어요. 근데 간혹가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DX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뭐 어떻게 자기 이름을 읽어줘야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이 미국의 유니버스 텍사스에 와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이스라의 최단거리 알고리즘입니다. 발음은 이렇게 하고 저는 다이스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위치가 결정된 거에서 각 정점까지의 최단거리를 갖다가 산출하는 거다. 여기도 원래 알고리즘은 최단 거리만 찾는 알고리즘이죠. 거기다 더 플러스 한다면 최단 거리를 가기 위해서 최단 거리가 산출하기 위해서 경로까지 나타나면 더 좋겠죠. 근데 이거는 원래 주어져 있던 건 아니고 아까 숙제를 드렸듯이 추가로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 되겠죠. 물론 아까 했던 프로이드 알고리즘은 5의 이제 최악의 경우죠. 빅 5를 나타낼 때 n 3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시간 복잡도가 작아요. n 제곱이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터 돌리는데 n 3승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보다는 훨씬 작게 걸리는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 정점을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여기서 2번까지 비용이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있는데 3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5가 나온다. 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30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정점이 있고 1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10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고 또 5번 정점이 있어서 1에서 5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4번에서 3번에서 볼게요. 3번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고 4에서 2로 가는 그 거리가 있고 길이 있고 비용은 20. 자, 5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1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게 되면 1에서 2로 가는데 이 얼마가 나오냐면 50이라고 하는 비용이 처음에는 드는 거죠. 이게 시작 위치니까. 그러면 1에서 3으로 가는 데는 얼마가 나오냐면 30이 가는 거죠. 직선 거리를 갔을 때. 또 1에서 4로 가는 데 비용은 얼마가 나오냐면 100이 나오고 1에서 5로 가는 데 비용은 10이라고 하는 걸로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2번을 1에서 2로 가기 위해서 1에서 2로 가기 위해서 비용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제 그 적은 비용이 나올 것인지 그냥 50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점을 경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걸 산출해 보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 시작점이고 이게 만약에 끝점이다라고 한다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는 몇 개에 해당되는 정점이 남냐면 세 개에 해당되는 정점이 남죠. 다섯 개 중에 세 개에 해당되는 것 중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비용에 대한 걸 산출해 보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그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죠. 그렇다면 1에서 5를 그다음에 5에서 2로 경유해 보는 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1에서 5를 갖고 5에서 2로 가는 걸 하면 이게 1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5에서 2로 가는 비용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아 이건 무한대 값이라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걸 산출해 보니까 1에서 3을 경유하고 3에서 2로 가는 걸 한번 해보자. 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냐면 30이었고 3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5가 나오죠. 아 그럼 35네 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고 원래 50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35가 좋으니까 아 이건 35라고 하는 걸로 비용을 낮춰야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죠. 자, 이런 식의 값을 가지고 계산해 보는 알고리즘들. 이게 바로 이 그 다이스 알고리즘이다. 자, 이때 사용되는 이 수식이 굉장히 여기서도 그 이제 핵심되는 수식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수식이 사용된다. 자, 아까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에서 나왔던 수식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미니멈 값을 계산해 주는데 이런 값들을 갖다가 다 이 DW라고 하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목적지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W라고 하는 이 정점들에 해당되는 값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값하고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값이 있겠죠. 아까 보게 되면 3번을 경유한 거, 이게 예를 들어서 3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 W를 2라고 한다면 경유지를 가장 작은 값으로 갔을 때 이 3과 그 다음에 3에서부터 2까지 비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length라고 하는 걸로 L로 표현하고 어떻게 되면 B라고 하는 정점에서부터 W까지의 비용을 더한 거. 그러면 요거는 두 개를 더하니까 이 30에다가 오니까 35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 그 수식을 산출해 주는 알고리즘 그게 바로 이 그 핵심이 되는 이 그 다이스 알고리즘의 이 핵심 부분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다이스 알고리즘까지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이런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스라. 자, 원래 그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랭스, 가중치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최종적인 최단거리 산출해 준 걸 D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시작 위치를, 시작 정점을 1로 가정하는 걸로 보죠. 그러면 시작 정점 이후의 것들 어떻게 되냐면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그래서 n개에 해당되는 정점이 있다면 정점은 2, 3, 4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n개에 해당되는 정점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각각에 해당되는 정점들에 해당되는 중간 지점일 수도 있고 목적지에 해당되는 걸로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초기 값에 해당되는 걸 주어줘야 되겠죠. 그럼 1에서 2로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에서 n까지 해당되는 걸로 이 그 그래프를 만들고 각각의 가중치 값을 어떻게 썼냐 하면 이 L이라고 하는 걸로 가중치가 주어졌으니까 시작 위치가 1이죠. 그래서 1에서 2로 갔을 때, 1에서 3으로 갔을 때 최종적으로 1에서 n까지 해당되는 가중치 값을 계산한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다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1에서 i까지의 어떤 이 거리를 나눈 거죠. 직선 거리를 나타내는 거다. 직통거리. 직선이 아니라 직통거리를 나타내는 거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초기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실제 그 최단거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정점에 해당되는 게 시작점이 있고, 끝에 목적지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몇 개가 되냐면, 아까 이와 같이 1, 2,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됐을 때 1에서부터 시작해서 2로 간다라고 하면 경유지가 여러 개가 있었죠. 이렇게 방향이 있었는데 이런 그 경유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이게 끝의 점이고 이게 시작점이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정점 중에.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부터 시작해서 두 개가 빠진 것까지 에 대한 반복을 해서 요거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갖다 고른다라고.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비용이 적은 걸 찾는 건데 그때 비용이 찾는 걸 갖다가 이 말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쓰는 걸로 우리말로 쓰는 것보다 영어로 많이들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냥 남들처럼 영어로 써보도록 할게요. element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 C라고 하는 정점들이 초기 상태에서는 이 n-1개가 있죠. 그래서 C라고 하는 이 집합에 있는 것 중에 이 최소값을 찾는 거, minimizing이라고 하는 값 중에 B 값이 가장 작은 걸 고른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정점에서 골라냈으니까 이 골라낸 정점 하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수식이 있었죠. C에는 수식에다 대한 것 중에 산출해 주는데 그때 비용을 이렇게 목적지 값을 가지고 계산해 준다. 미니멈 값이었는데 원래 계산된 값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경유지 가장 작은 값으로 산출된 경유지를 골라서 그 경유지를 고른 비용 B로부터 시작해가지고 W까지 더한 것 중에 그 비용을 찾을 것인지를 산출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이 포르비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리턴 D라고 하는 행렬을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것이 알고리즘의 끝이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이 최대 n번 돌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n번 돌아가게 돼요. 따라서 이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 다제 복잡.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이 그 다이스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실습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실습 자료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7번에 해당되는 것이 나이스다의 쇼트 스페이스 알고리즘인데 여기 이 그 이제 그래프가 인접 행렬로 주어져 있죠. 정점의 개수를 7로 정했고 무한대 값은 9,900, 99,000 있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저기 뭐 많이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알고리즘인데 패스까지 그 찾는 걸로 집어넣었어요. 경유지. 그래서 이 실제 보게 되면 이걸 수행해 보게 되면 시작 주소를 0번으로 정점을 하게 되면 목적지를 3번을 했을 때 어떤 경유지를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제 그 최단 거리가 되는 건지에 대한 예를 찾을 수 있게 프린트 패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단 거리를 이 산출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최단거리 산출하고 비용 산출하고 거리 산출해주는 것까지 이런 알고리즘에 집어넣었다. 자, 조금 전에 이 그 했던 부분이 이게 핵심 부분이죠. 이렇게 하고 패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패스가 들어갔으니까 이 실습 7까지 꼭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실습 6에 해당되는 거, 플로이드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그 패스 어떤 경유지를 거쳐가면 그런 비용이 나오는지, 최소 비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까지 추가하시는 걸로 해서 실습 6은 숙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목요일 날 수업이죠. 그래서 목요일까지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숙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숙제에 대한 얘기를 적도록 하죠. 자, 숙제가 이제 첫 번째 숙제예요. 자, 숙제 1인데, 숙제 1은 이 그 플로이드 알고리즘, 플로이드의 이그 모든 경로들에 대한 올 페어스 쇼티스트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경로를 갖다가 추가해서 그 산출한 알고리즘 이제 산출 결과 등을 갖다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한테 보여줘야 되실 건 뭐냐 하면 이 그 그래프는 어떤 거를 했는지 그래프 모습에 대한 것까지 이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산출 결과가 나오겠죠. 경로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1번에서 2번을 간다 그러면 1에서는 3을 거쳐서 4를 거쳐서 가면 비용이 뭐 50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의 이 출력의 어떤 모습을 해주면 되겠다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 그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 주 이 마감일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오늘이 22일이니까 10월 29일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출 방법은 이메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oh권 한서 ACKR 이렇게. 그래서 알고리즘만 보내지 마시고 이 제출물은 이 알고리즘하고 그다음에 뭐 알고리즘 설명
당연히 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 이렇게 해서 이그 아래 한글이 됐던 PDF 파일이 됐던 이그 요걸 하나로 이제 파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시려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 이제 그 도움되시라고 숙제를 해드리는 거니까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혹시 저희 그 질문 있으면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 여전히 하는데, 그 그래프 부분이, 자, 해서 그래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 그, 이제 그 최소 신장 추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실습 자료들을 좀 더 자꾸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도록 하는 자료를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그 비대면 환경으로 점점점 확대돼 가고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여유가 되시면 학교 오셔서 실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 환경을 좀 구축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실습해 보도록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그 중간고사 기간은 뭐 지금쯤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 대면 비대면이 다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냥 중간고사는 이번 학기에는 없고 기말고사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부분들은 꼭 제출해 주셔야지만 이 과제에 해당되는 성적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출석에 대한 거는 일단 비대면인 수화는 다 저희 저는 출석하는 걸로 해드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대면 수업이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전자출결 시스템에 의해서 출결 체크를 확실하게 하고 이 비대면 상태에서는 일단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다 그 수업 참여한 걸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그 면접 때문에 제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못하고 오늘 하루 늦춰서 하다 보니까 좀 참여하기가 어려우실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꼭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이 활용도 되고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지만 꼭 좀 수행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추가하는 숙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